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그 복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꿈결명초 만우상복에서 복제 제일 마지막 부분의 복제인데요. 복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복제 사업이래. 뭐 철수형이 그래 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시 맞추려니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100이면 100 다 개념은 들어봤나 뭐 그래 그 복제가 돼야 되겠지. 어차피 배가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몸에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나 복제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실패했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제 개념은 복제, 그 제일 A스텝의 제일 마지막 복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전 시간에는 왜 나만 안 될까? 그게 왜 나만 안 될까가 이 복제에다 걸려버리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토 판매사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능력냐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복제가 안 되니까는 마냥 오토 판매사. 그러다가 오토 판매사가 돼도 복제가 안 이루어지면은 해도 맨날 그 모양이니까는 자꾸만 이제 오토 판매사도 못 맞추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맞추는 게 아니지만은 자단에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또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 분이시든 신규시든 아니면 몇 년을 진행하셨든 10년을 하신 분이라도 난 복제 때문에 참 그러신 분들이 이 강의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번 게 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 시간에는 난 초보니까 안 돼. 이게 모든 게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복제의 원본이 제대로 맞아줘야지. 그래야지 그 복제를 하는 건데 이게 복제 사업이라서요. 욕을 욕을 그냥 뭐 평상시에도 잘하시고 그저 이렇게 강의할 때도 욕은 아니지만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파트너들 다 그렇게 나와요. 욕하는 것도 배워서 나옵니다. 억양도 비슷하게 나오고 나중에 복제가 그 잘못된 복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제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원본인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이 나를 제대로 원본을 안 만들어 놓고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원본을 가지고 파트너분들한테 복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죽어탁해라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일단 내가 왜 안 될까 이전에 나는 복제의 원본은 된 거야?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무지 많죠. 왜냐면 개념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또 난 초보니까 또 나는 전업주부니까 나는 사회 사자도 모르고 업자도 모르거든. 그 다음에 두 줄 마케팅인데 뭐 철수형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그나마도 하려고 했더니 문화 자체가 아주 그냥 거의 점유율이 거의 다다시피 할 정도로 직급 문화가 아주 직급 도전 문화라고 직급 문화가 아주 그냥 만연돼 있다 보니까는 가만히 그저 이렇게 앉아서 온팽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러한 문화로 지금 고착된 지가 오래거든요. 제일 막판에 그냥 카드 긁어서 가는 게 그냥 문화화돼 버렸으니까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쉬쉬거리면서 한 거니까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질 않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지금 뭐 인터넷 그거 트래킹 해가 97% 이상 이제 잡아낸다고 회사에서 하니까 인터넷 재판매 가격이 지금 슬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되팔기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점 인터넷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 7만 한 4, 5천 원 수준까지 7만 2, 3천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그거 해봐야 메리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원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중심을 잡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카드를 막 긁어대고 막 그냥 그래서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처분해야 되니까 똥값에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 아웃렛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는 데가 너무나도 우리 제품이 절대품질 절대가격이고 하니까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더 자업자득이 돼버린 게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경우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 마케팅도 너무나도 쉽게 제품이 좋고 일단 가격이 좋으니까는 아주 착하고 너무 좋은 거니까는 진짜 쉬운 거를 자승자박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지금 일을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는데 나부터 풀어나가면 돼요. 뭐 전체를 갖다 그렇게 할 것 없이. 근데 나는 내가 원본이 돼야 되는데 나에 대한 자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난 초보니까는 뭐 이래 뭐 네트워크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그게 뭐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그랬죠. 전업주부가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자교팀 푸버 개념 5개 중에 제일 자영사업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복제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거든요. 교육도 의미가 없어요. 뭐 교육사업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고 팀워크 내가 안 돼 있는데 팀워크를 맞출 수가 없죠. 팀워크의 개념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팀워크를 맞출 만한 원본이 안 돼. 입만 열었다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만 했었고 엉뚱하고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팀워크를 해치는 얘기를 하는데 팀워크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별로 좋지 않은 걸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쉬쉬거리다 보니까는 뭐 프로모션 사업은 자랑 사업이니까 자랑을 했는데 조용히 속닥속닥거리면서 뭐 간택을 했네 어째 뭐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몇 명 버리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카드 안 긁어대는 사람 이런 식의 그 개념이라면 프로모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제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다 깨지는데 제일 먼저가 자영사업인데 그래서 전 시간에는 자영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4가지 정도를 갖다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같은 복제인데 이제 자영사업이 어느 정도 됐다.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카드 같은 거 다시는 안 긁고 진짜 내가 필요해서 내 스스로 주도하에 내가 카드 긁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거 말고 잠깐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직급도전 문화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그거 원칙을 어기는 쉬쉬거리면서 하는 그런 짓을 왜 하냐는 얘기죠. 그것도 내 돈 긁어가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네트워크도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자영사업의 개념을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니까는 제가 그렇게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번엔 똑같은 복제인데 복제를 어떻게 시킬 건데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복제 가보지도 못하고 깨지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교육사업에 관련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교육사업이라면 내가 뭘 배우고 누굴 또 가르쳐주고 하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뭘 배워야지? 배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시스템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은 그 앞에 두 자가 붙어요. 뭐냐? 복제 시스템입니다. 그냥 다른 시스템도 아니고 우리는 꼭 복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복제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데 여기서 또 직급도전 문화 그 프레임 요번엔 프레임이라고 얘기할게요. 직급도전 문화 프레임 하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이 60년 동안 이렇게 몇 명이 위원회라서 한 글자도 안 바뀌고 그리고 다 그냥 그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고전적으로도 직등 현대까지도 활용하는 이 아주 진짜 대단한 신이 내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전이 그렇고 프레임을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시스템을 열어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 그 직급도전 문화 프레임이 왜 시스템을 갖다가 해보지도 못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급도전 문화 그런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저는 11년 전서부터 이 사업하면서 진짜 이거 웃긴다 애텀이 너무 좋은데 아니 마케팅 플래너 하면서 30만 PB의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안 해요. 우리는 30만 PB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지만 신규 모든 강의와 모든 진행되는 미팅은 전부 신규 한 사람을 보고 하는 미팅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의 초대가 빠져버리면은 사업자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한 분들을 갖다 잘 안내해서 사업자로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배달의 기수처럼 그렇게 그냥 바리바리 그냥 맨날 제품 전달하고 판매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온팽이 반팽이 그 얘기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자를 갖다가 제대로 만드는 거기에서 나온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게 온팽이 반팽이 그런 얘기거든요. 기왕이면 뭐 그 온팽이가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직급 도전 프레임 하에서 마케팅 플랜을 얘기할 때 30만 PB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그게 30만 PB면 핵심 제품으로 했을 때는 그냥 돈으로 했을 때 한 60만 원에서 또 뭐 아자몰 제품 뭐 이렇게 해서 PB가 좀 낮은 제품을 이렇게 사면은 그냥 60에서 100만 원 정도, 뭐 80만 원, 10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PB를 느끼실 때 그 정도 2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PB는 포인트 밸류니까 점수를 만들기 위한 그거니까는 가중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30만 PB가 갖고 있는 의미 했더니 마케팅 플랜할 때 타 다단계랑 틀려서 우리는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 머리 그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0만 PB, 가입비, 진입비 없다고 했는데 30만 PB를 해야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게 딱 걸리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엔 그것도 가입비네, 진입비네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해요. 사업 설명할 때도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 얘기할 때도 그거 얘기하는 거 전 11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그냥 살짝 뭐 30만 PB라는 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좌우에 30만이 됐을 때 그 정도는 얘기하는 거는 들었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30만 PB는 내가 해야 되고 30만 PB가 얼마야? 그냥 간단히 치고 넘어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게 현업에서 사업 설명 자체가 마케팅 플랜 자체가 그렇게 전개됐을 때 실제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적도 없고 그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대다수 그거를 갖다 밑에다가 그분 빨리 비전 뭐라고 거기다 30만 PB를 거의 쌓아주거나 쏴주죠. 쌓아주거나 조금씩 쌓아서 30만 PB 근접하면 그럼 나도 수당 받을 그게 되네. 그러니까 자격은 됐으니까.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거기 첫 단추 모든 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마지막 단추까지 다 잘못 껴지는 거지. 첫 단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그 훌륭한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 놓고 첫 단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왜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해요? 우리 시스템에 있듯이 시스템은 100% 제품 내용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30만 PB라는 거의 의미는 100% 여태껏 마트에서 쓰던 거 같은 칫솔 치약이라도 우리 거를 써보고 가격 대비 품질 대비 여러 가지를 느껴보고 야 이거 진짜 안 바꿀 이유가 없네. 그거를 스스로 느껴보게끔 하는 건데 자기 돈 내고 느껴야지 남이가 해준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 갖고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 거 없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왜 이쪽으로 또 대실 쪽도 좀 어느 정도 맞는데 왜 이쪽은 또 안 붙여줘? 그리고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더 안 붙여줘? 이번엔 안 맞춰줘? 이런 논리로 첫 단추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규 꼭 나와가지고 맞춰주는 거나 바라고 내려오는 게 저는 없어요. 뭐 이런 거가 불만이에요. 애시당초 원칙을 어긴 겁니다. 원칙은 왜 30만 PB를 마케팅 플랜에서 얘기했냐면은 그게 돼야지 수당받을 그게 되면 그 정도 30만 PB를 핵심 제품을 쓰다 보면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야 이건 진짜 같은 가격이면 어차피 쓰는 생필품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써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거를 느끼는 그 임계점을 한 30만 PB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완전 퇴색돼 가지고 가입비 진입비 그거라고 또 오해받을까봐 또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인지 뭔지 다 맞춰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관리화돼 있고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30만 PB를 갖다가 써서 수당을 받을 충분한 여건이 될 때까지 그거를 안내하고 제품은 이런 거가 이렇게 했을 때 30만 PB가 이렇게 되는데 불필요한 거 바꾸지 말고 이런 것부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특히 생필품 가장 핵심 제품들을 그런 취지인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직급 도전 문화 프레임에서는 어떤 신규를 갖다가 제대로 처음서부터 씨를 뿌리는 과정 그 사람을 처음서부터 키우는 양육 과정 교육의 첫 단계서부터 어긋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 센터에서 또 스폰서라는 분들이 관행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스폰서도 그랬으니까 나도 귀한 파트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리고 그게 뭐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려면 모토로 보상 프로그램에 그렇게 해요. 30만 PB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이게 두 줄 구조기 때문에 스폰서가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논리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맞춰주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가나 서로 가나 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 단추가 어긋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가만히병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아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30만 PB를 이렇게 맞춰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또 뭐 지금 뭐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가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단에 간다 하니까 또 해준다니까 150만 PB인데 해줄게 나머지 거 좀 맞춰서 가려네. 그게 팀워크라네.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첫 단추가 틀렸고 그러니까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0단추째 다 가서 이제는 좀 뭐 결실을 거둘 때가 됐는데도 맨날 엇박자가 나가지고 다시 다 끌고 다시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되는 그 단계로 가서 다행히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알고 네트워크를 또 다단계에서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시스템을 타지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들고 나온 시스템 아니더라도 이 시스템이 덱스해거가 아무리 천재급이지만은 뭔가 주변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나마 제대로 내가 제품을 직접 느껴보고 그 감동을 전달해. 그 하버드 대학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거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광고나 TV 매체에서 그렇게 때려대도 그 하버드대 논문에서 논문이라는 거는 논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논문을 냈지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내가 막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냅니까? 우리나라 대학 학사 논문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 석사 논문인데 그냥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로 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해보니까는 15% 정도가 라디오나 무슨 이런 광고 그 당시에 뭐 TV 광고나 이런 거를 보고 광고를 보고 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85%가 어떤 루트로 사느냐 했더니 다 지인들이 써보고 좋은 제품을 얘기해 주니까 그 믿음이 가고 또 거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놓으니까 그래?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를 갖다가 하더라는 거에서 차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유통 채널이 필요 없네? 굳이 광고할 필요 없네? 그 비용을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그 입소문 낸 사람한테 나눠주자로 그렇게 마케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귀한 돈 들여서 어차피 쓰는 제품 바꿔 쓰는 그 기회조차도 박탈시킨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다 쏴주고 그러니까 안 사도 되네. 다 맞췄네. 그리고 또 자기 파트너가 안 나오면 모르지만 나오면은 그 사람도 또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걸 그렇게 또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전부 자영사업가의 두 다리를 갖다가 처음부터 자영사업가의 그 개념을 갖다가 심어주고 그게 기본이 서야지 복제까지 가보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두 다리를 다 분주로 놓고 시작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라는 게 그 프레임, 직급 도전 문화의 그 프레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원의 그 프레임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까지 가보지도 못해. 복제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제 시스템인데 복제가 뭐야? 아직도 그 개념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그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육 사업의 교육을 진실로 뭘 가르쳐야 되고 뭘 또 내가 그걸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내가 받은 거를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개념 자체가 고작 30만 PB를 갖다가 내가 쏴주고 첫 단추가 그거니까 쏴주고 그 사람이 비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구 나오면은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해요 돈도 없고 그러면 또 그까지 또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가 또 쏴주고 그런 식으로 그걸 교육이라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의뢰 배운 대로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알고 나와요? 부모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비요 그러고 하듯이 그렇게들 지금 다 이렇게 교육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됐다. 근데 교육센터라고 전국에 1000몇백 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센터장들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하니까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다 그런지 알아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또 아무리 우리 애터미 문화가 이렇게 좋아지고 뭐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나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식으로 제대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잡아가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아자줌 미팅 하면서 글로벌 아자줌 미팅 하면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는 마케팅 플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거를 짚어주는 마케팅 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는 교육 사업에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30만 PB 맞춰주네. 그 다음서부터는 뭐 위에서 좀 내려주는데 나머지 거는 내가 카드로 긁어 가네. 그래서 기승전 카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배우는 게 그 사람이 교육받는 게 뭐야? 그랬더니 카드 위에서 맞춰주니까 카드. 그 다음 때 돼서 뭐 맞춰줄 때는 왜 그것밖에 안 쏴줘? 더 쏘는 길에 좀 더 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가다 보면 요번에는 나한테 안 쏴주고 또 엉뚱한 사람한테 쏴주네. 이제 내 소형 가치가 떨어졌네. 이따 소리나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무슨 팀워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그 하나의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고 대단한 시스템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직급 도전 프레임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행히 요즘 인터넷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11년이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제대로 배워서 아니면은 자기가 공부해서 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자정 노력이 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저 인터넷 재판매를 갖다가 거꾸로 트래킹 기술을 잡아갖고 그거를 그냥 두둑에 잡으니까는 더 나올 숙주가 없게끔 해갖고 할 수 없이 언제는 뭐 카드 긁고 가도 재고를 잔뜩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 빠질 데가 없으니까 해야 되겠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라도 지금 뭐 그렇게라도 하니까 이분들이 옛날처럼 카드를 갖다가 용이하게 긁어댈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시절이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사람을 뭐 이렇게 센터에서 만날 수 있어야 거기서 몇 명이서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가능하지만 지금 이래저래 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나오시는 직급자들은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그렇게 올라오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할 거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승전 카드가 아니고 기억할 거는 기승전 시스템입니다. 기승전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조차도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뭐야? 시스템 이런 건 많이 하더라고요. 그 현실 점검은 그분이 자각을 못하고 있을 때 그거를 조금 일러주고 알려주고 4차 혁명 시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업으로 뭔가를 갖다가 뭐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사상적으로 이 정도의 그 현실 점검인데 겁주기 위한 수단 있잖아요. 뭐 완전히 안 하면은 이제 딱 굶어 죽어야 되고 폐지 주소로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겁주기 위한 현실 점검을 하는 거 하는데 현실 점검 위주의 그게 시스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시스템은 아주 정교한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끼어들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나 틀 속에서는 시스템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또 오프라인 강의도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해갖고 글로벌 아자춤이라는 그걸로 지금 이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한 게 너무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 혼자 시작했지만 알아봐 주시는 분이 2,500명. 근데 2,000명은 저희가 잘라냈습니다. 개념 없는 소리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게 연합 미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내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그분 외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 얘기할 건 없지만은 여기에서 계신 분 중에서도 어떤 자성의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스템이 뭐예요? 그러고 그 시스템 사업이라는데 우리 시스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뭡니까? 그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다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 회사에서 하는 석세스 세미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그 다음 원데이 세미나 꼭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센터에서 때 되면은 뭐 이렇게 저 교육 같은 거 뭐 이렇게 원웨이식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때 되면은 뭐 직급 이렇게 해갖고 직급 맞춰가는 거. 이 정도라고, 직급 맞춰가는 거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 정도 의미로 그게 시스템 아닌가?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 성공의 8단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공의 8단계를 갖다 설명하시는 분도 없고 그거대로 하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직급 도전 문화의 그 틀 때문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안 됐다는 그 부분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진행하는 방식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웨이식으로 하는 사람도 괴로워,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졸고 앉아있으면서라도 들어주는 신용을 하는 사람도 아무런 동기부여가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런 쓸모없는 그런 미팅을 갖다가 왜 하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이라고 우겨대면 뭐 할 수가 없겠지만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럼 어디 가나 몇 사람이 모이면은 그 중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얘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헤어지는 거.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이 원웨이식으로 하는 거는 정보가 공유되고 그거를 갖다가 활성화돼서 하나의 그 정보와 지성, 이성 뭐 이런 것들이 집단 이성을 이루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강요만 있을 뿐이고, 또 강요 아닌 강요 뭐 이런 식의 그거만 있을 거니까 방식 자체도 그게 아니고 원웨이 방식이 아니고 그 토론 형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상현 박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그 집단 이성을 이루는 거, 그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글로벌 아자줌 미팅에 돌아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별도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뭘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럼 이렇게 그냥 뭐 문제점만 지적하고 어떤 해결책을 안 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깝깝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인성교육,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자세가 바뀌고 그래서 인식, 자세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세가 올바르게 되는 거는 인식이 제대로 서 있으면 자세는 돼요.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행동이 안 되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그 관계에 부속되는 것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교육을 받고 또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면 뭐를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딱 찍어서 얘기하면 시스템입니다. 아자 시스템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성매죽으로 이렇게 세팅을 시켜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성공의 8단계. 이거 제가 자세하게 제 책에다가 서점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뭐 비슷하게 써놓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이 유기관계를 알아야 돼요. 성공의 8단계라는 단행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애터미 하는 분들이니까 여기 요 성공의 8단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명단 작성 꿈 내 꿈이죠. 모든 거 이건 내가 다 하잖아요. 이게 기본으로 습관화되고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사업 설명하고 마케팅 플랜 이거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못한다. 나 기초사업 설명 못하겠다. 난 대중 앞에만 쓰면 쩐다.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하는 그게 하위 파트너든 아니면 상위 스폰서든 그 중에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줌 시대니까 줌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다 하고 회사에서 다 이렇게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무한 설명을 하면 회사에서 하는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종편 공영방송 KBS나 SBS 이런 3대 그 공영방송 그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은 종편에서 하는 거.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뭐 이게 시청률 30%로 넘어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공영방송에서 큰 정식 채널, 뭐 종편도 사실은 정식 채널이지만은
그래도 좀 큰 메이저급 되는 그 공영 채널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기반한 아이디어와 뭐 등등 해가지고 만들어서 종편에 썼던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마이너리그에서 우리끼리 더 세분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 설명과 기초 사업 설명과 마케팅 플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또 준비 중입니다. 전번에 김지은 사장님이, 젊은 김지은 사장님이 해갖고 많은 공명을 이뤘는데, 지금 또 언택트 시대가 돼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또 사업 설명, 그것도 아주 요즘 그 트렌드에 맞게끔 해서 사업 설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아까 첫 단추가 30만 PB를 갖다가 감추거나 흐리멍텅하게 해서 첫 단추 때문에 마지막 단추까지 다 망가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끄떡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은 물론 계시지만은, 저는 그 마케팅 플랜을 거기서부터 제대로 풀어가는 마케팅 플랜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셔서 그걸 또 그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야 뭐 우리 여기 제품 활용이나 제품 애용이 그 코너에서 있는 거니까 강사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최 측에서 센터나 이런 주최를 하시는 스폰서 그룹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는 그 구성원으로서 그거를 보고 배우면서 나도 여기에 강사가 돼서 누구든 할 수 있어야 돼요. 정 못하시는 분들,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또 뭐 언어에 무슨 좀 장애가 있거나 또 너무 또 뭐 무대 공포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딴 분들하고 팀워크로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로 하더라도 와봐, 해봐, 써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뭐 이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아자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데 요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멘트 안녕하십니까 안 합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까? 합니다. 클로징 멘트하고 오픈 멘트는 어디나 그냥 의례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테마 강의, 주제 강의라는 거하고 1분 스피치, 액션 5 스피치. 테마 강의는 할 때 있고 안 할 때. 요즘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워크샵, 5번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분 스피치하고 액션 5 스피치예요. 방식은 토론 방식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더 좋은 정보를 갖다가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시스템의 요체입니다,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뭐 시스템 여기 주제 강의나 워크샵에서 이걸 다 연습하는 연습하게끔 커리큘럼이 짜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워크샵을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 또 공부하가면서. 근데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마이크로 사장님 거 듣고요, 보고 그거 해서 저희들 1분 스피치 하거든요. 저희 액션 5 이거 하거든요. 그 에이코와 뭐 그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거든요. 한다고 그랬더니 책을 그렇게 읽으셨다는데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1분 스피치니까 다 1분 오버예요. 2분, 3분 아깝니다. 그렇게 1분을 지키시라고 해서 땡맨 땡거리라는 거를 어떤 이렇게 정적인 체계에다가 그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땡을 치는 그런 툴을 써서 그때 웃으면서 그냥 땡거리면서 그냥 전국 노래자랑 분위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서부터도. 그러니까 1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1분은 왜 그러고 1분 스피치를 왜 해야 되죠? 하는 분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연습용 스피치 연습시키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베이비 단계고 그게 아니거든요. 1분 스피치를 왜 하지?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액션 5 스피치가 있어요. 우리도 그거 해요. 그렇게 형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간에 왜 이걸 하는 거죠?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거를 꾸준히 그 100% 제품 활용, 그 다음에 뭐 책 VOD 이거를 하면서 원래 스폰서 얘기는 안 듣는 게 그게 무슨 상식화돼 있어요. 그리고 60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왜냐면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사업한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왔는데 자꾸만 얘기하는 게 잔소리 같고 그리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피해 나갈 길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게 그냥 상례화돼 있어요. 어디나 민족성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가까운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귀 이렇게 흘려서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이 하는 얘기, 남이 제품 활용한 얘기, 남이 어느 미팅에 가서 너무 감탄받은 얘기, 어우 어떻게 사업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우 제대로 분이 나와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 저분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자신감 없던 내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 저도 한번 나보다 날 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연출이 되게 하는 게 이 미팅의 요체인데 그냥 1분 스피치 형식 빌려서 합니다. 그렇게 1분 스피치 우리도 해요. 근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3분, 4분 쓸데없는 얘기 새로운 분 비전을 보여주는 얘기를 갖다가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만담 수준으로 하진 않나. 그냥 서로 또 얘기하고 토론 방식이라고 그랬더니 1분 스피치라는데 또 누가 또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또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래가면서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미팅입니다. 미팅. 그러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지금 글로벌 아자줌 미팅에서 그냥 그대로 시연하고 있어요. 100% 그냥 너무나도 잘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교육을 뭘 받아야 하는 거 아니면 이 A 스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 설명하는 것도 남이 하는 것도 보고 또 그리고 자기 남들의 교환을 짜서 5분 사업 설명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또 발표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 앞에서 스피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해서 이건 팀워크이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집단 이성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팀워크를 맞추고 하는 그런 종합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요거만 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입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대단한 제갈량 아무리 대단한 텍스트 예거가 와도 그 몇 사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구성원들이 같이 공명을 이뤄서 나가야지 그게 팀워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표상으로는 6개밖에 없어요. 오픈 미팅하고 오픈하고 클로징 멘트는 어디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꼴랑 4개 있는데 4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1분 스피치예요. 우리도 엑셀 5 스피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 중간중간에 이어주는 콜타르 역할을 하고 접착제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갔을 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그거를 아자줌 연합 미팅에서 지금 매일같이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참고하시고 책 그다음에 제 마이크로 동영상 많은 분들이 제 거를 보고 지금 5,000명의 구독자와 그리고 여기저기서 제 책을 사서 책이 5,600권이 나갔으면 얼마나 많이 나간 겁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해갖고 제 그 워크샵 북 같은 것도 지금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만에 제가 1월 1일부터 이걸 갖다 작심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자줌 연합 미팅을 보시든 아니면 참가해서 하시다가 빠져나가셔도 돼요. 아 이제 난 다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러면 빠져나가셔도 돼요.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맥락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미팅에 이런 걸 갖다가 주재할 줄 알고 거기에 참여해서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 팀워크까지 맞아지고 할 때 그래서 비로소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없이 그 복제를 만들려니까 내 개인기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깨지고 아마 10년 20년 해보십시오. 안 깨지나. 아주 출중한 훌륭한 인물 진짜 사회에서도 네트워크 이쪽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굉장히 신뢰 있게 일도 참 잘하면서도 모든 분들한테 신망을 받은 분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개인기로 진짜 누구한테나 신뢰를 받는 선상에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어디서 또 경험이 있던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나는 그런 유인이 못 된다. 그랬을 때는 들어와서 ABC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 처음부터라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직급 도전 문화 속에서 있었던 어쨌든 기본적으로 회사 자랑할 줄 알고 기본적인 거는 70, 80%는 돼 있는데 요거만 배우시면 됩니다. 요거만 어떻게 하는지. 세상 좋아졌죠? 원택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그거를 갖다 동영상으로 세곡센터, 지금은 그로바 아자줌 연합센터로 바뀌었지만 이름이 거기서 지금 아자줌을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와서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같이 하셔도 되고 배우고 나가셔서 여러분 그룹을 갖다 그렇게 키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시스템이 뭡니까 했을 때 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시스템이 뭐라고 딱 한마디로 딱 뭘 보여줄 게 없었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딱 말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유튜브가 했는데 아자즘 연합 미팅이 딱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그냥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 제가 가끔 유튜브로도 내보내니까 아니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보시고 느낀 바 있으면은 들어와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반대 안 하니까. 근데 그 전에 책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자교 팀푸벅이라고 하는 5개의 개념을 개념 없는 소리 할 때가 여기서 강태 1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칙을 안 지키는 분들, 절대 긍정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절크 3덕이라고 하는 그 5가지만 제대로 숙지를 하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진행하는 대로만 따라서 웃고 즐기다 보면 시스템을 여러분들 몸에 안 치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거를 꾸준히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습관화된 것만 됐다 그러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다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 사업에서 뭘 배워야 하냐는 배울 거 많죠. 인식, 자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고 신뢰 쌓기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로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시스템을 배워라. 아자 시스템이라고 60년 동안 정형화된 아주 하나도 안 바뀌면서도 정교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실제 공부하시면 되고 교육받고 또 받은 대로 또 파트너분들한테 나눠주시고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가면 된다. 요 부분을 제가 오늘 복제 교육 사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많아졌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